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여의도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의 본질과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그 대안 해법을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한국 정치의 실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또 그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21세기입니다. 과연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국가기밀 유출 사건, 이와 관련해서 강효상과 관련자들 강력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수많은 입법안들이 토론되고 또 그 내용이 심의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할 일입니다. 지금 국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국회 겉모습은 푸른 초록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멈춰서 있습니다. 20대 국회 출범한 지 이제 3년이 지나서 마지막 해를 맞고 있습니다. 2,000건이 조금 넘는 수준의 이런 국회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계류된 법안은 14,200건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그러나 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체 국회의원들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국회 입법 마비 상황입니다. 국회는 멈춰서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민 앞에 석고 대지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투쟁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회 입법을 완전히 마비시킨 채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등에도 완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다시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은 강효상 의원의 정상 통화 유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22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고교 후배인 워싱턴 대사관의 주미 대사관의 외교관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서 정쟁화시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링크시키는 등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들에 대해서 보냈던 그런 내용들 살펴본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당시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강효상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국가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은 3급 국가 기밀이다. 그리고 이를 누설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고 또 이를 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된다. 형법 113조입니다.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국가 지도자 그리고 우리 외교의 근간인, 특히 한미동맹의 근간인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을 시켰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국가 기밀 누설 행위를 배후 조정, 공모한 강효상 의원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강 의원의 범죄 행위에 기대어 정치 공세로 동조한 자유한국당 역시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공익 제보라 우기는 자유한국당 즉각 입장을 철회하라. 강효상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라는 성명을 내놓고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5일에는 강효상 출당 및 의원직 사퇴, 한국당은 즉각 나서라 라는 성명이 나왔고요. 27일 8일에는 강효상 의원과 한국당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한미 외교의 균열을 내는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내놓은 얘기다. 그리고 의원을 겁박하는 청와대는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미 정상의 통화를 공개한 것은 국민들에게 팩트, 즉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다 라는 것이 강효상 의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겁박, 민주당 외교부의 고발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판 대례에 가세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당의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레임을 씌워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그리고 야당 의원이 정부가 감추고 싶은 내용을 입에 담았다고 기밀이 아닌 것을 기밀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을 자기 신들 마음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효상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를 내놓았고 진실을 전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긴 행위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강효상 의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히 벌어졌습니다. 자, 국가를 해치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그런 유언비어들, 범죄 행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단죄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3인 성호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3인, 세 사람이 성호,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 한자 성어죠. 저작거리에 이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말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 유언비어, 거짓말의 위험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떠다니는 헛소문을 말할 때 인용되는 고사성어 3인 성호입니다. 중상모략, 이간질, 악질적으로 날조된 유언비어를 경계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3인 성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국민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게 만들고 또 국가에 정말 미국을 설득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국가의 외교적 노력을 굴욕 외교로 포장해서 정부를 공격하겠다는 그런 저급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3인 성호입니다. 부적절한 범죄 행위입니다. 분명하게 형법을 어긴 것이고요. 국가 기밀을 유출한 것입니다. 정치인, 해당 정치인과 정당이 계속 현상을 호도하고 또 국민과 국가를 속이는 행위, 이것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고 국민들에게 거짓을 전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오죽하면 보수 진영에서 비판들이 잇따르겠습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보수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던 보수 인사, 물론 국제사회 신망은 높지만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있어서는 안 된 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을 지닌 세계 외교가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정상 간에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정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 그건 어느 나라나 외교사에서 기본이다. 라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강효상 의원을 질타하고 자유한국당 행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의 윤상원 의원마저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죠. 심각하게 오래된다. 국익을 해친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자당 소속의 의원까지 이런 비판을 내놓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 신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간첩행위나 다름없다. 다를 바 없다. 중대한 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국익 훼손이다. 전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간첩입니다. 우리 국익을 훼손하고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까지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수석 이명박 정부에서 중책을 맡았었죠. 범죄 행위다. 출당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이나 외교 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책으로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 출당시키고 법적 처벌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영욱 수석은 또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 할 국가라고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을 미개 원시국가로 만드는 처참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효상 의원을 출당, 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 제명, 그것도 당연한 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국가의 기밀을 어기면서 법을 어기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도 제명이 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겁니다. 김숙 전 유엔 대사,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분이고 국정원에도 근무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되므로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구동성으로 보수적인 인사,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외교관들이 모두 강효상 의원의 범법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효상 의원에게 이 기밀을 전달했던 고교 후배 유출 당사자인 주미 대사관의 외교관이 변호를 통해서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밀을 알려준 것 인정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강효상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굴욕 외교로 포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격은 지킬 줄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대통령령인 보안 업무 규정 4조의 비밀의 구분에 있어서는 이 3급 기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안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상 간의 통화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양국 간의 신뢰를 쌓아야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양국 간의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치는 정말로 극도의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113조 외교상 기밀 누설에 해당되며 징역 5년 이하의 이 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행태를 누리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외교관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익을 위해서 법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국, 더군다나 한미동맹의 최근간인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유출시켰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알 권리라든가 다양한 말로 포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과관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뿌리 뽑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를 옹호하는 정당 역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소재를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당락이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일어서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직기관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 보완 관리에 노력하겠다. 각 부처와 공직자도 자세를 새롭게 일실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분노 어린 입장, 국가의 최소한 기본을 세우고 국격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야당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모든 정쟁을 총지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의원은 야당 비판에 직접 나선 대통령 보기 민망할 지경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놓고 옹호하고 도리어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쟁화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과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야당들의 행태,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용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런 독단과 국정농단, 국익 파괴, 또 국민을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갈라놓았던 각종 블랙리스트를 포함한 범죄들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분류돼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가 일어났습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꽃피고 있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살아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직 과거 퇴행적인 세력들만이 이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야당이 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당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당은 야당을 국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막 나가고 장외로 나가더라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은 내년 4월 총선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국정을 최대한 가로막고 개혁 입법을 막음으로써 문재인 정부를 실패한 정부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세운 듯합니다.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야당의 극단적인 발목 잡기, 무조건 반대, 입법 마비 행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정한 시점에 유리한 지점을 찾아서 국회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황교안 대표의 막말,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같은 정말로 저급한 언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당정청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야당과 협력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당이 할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되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또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자유한국당 무책임한 정쟁, 막말, 또 호도, 장외투쟁 접고 이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당도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야당은 역사 속으로 퇴행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극우적 행태, 광주 망언했던 3인방, 김진태, 이종명, 김술래 의원 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유상 의원 당연히 제명해야죠. 이런 극우적 행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 후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정쟁화시킨 강유상 의원을 제명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리고 이후에 국회 복귀해서 민생입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라. 14,200건이 넘는 국회 계류 법안들, 국민의 눈물이자 한숨입니다. 자유한국당 복귀해서 법안들 통과시켜야 합니다. 계속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정개혁을 가로막는 저급한 행태, 막말과 정쟁으로 일관한 행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런 국회와 정당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사도민고 김국 교수의 이슈 바른 정치 또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